어서오세요. 참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곳은 최면 코치가 책을 추천하는 채널이고요. 저는 최면 코치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하는 책은요. 생각하는 습관부터 바꿀 수 있다.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제임스 알렌 즈음, 김윤희, 김현희 옮김, 이너북입니다. 제임스 앨런은요, 20세기 신비의 작가로 불리는데 그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1864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복한 사업가였지만 좋지 않은 경제 상황 때문에 파산했고 다음에 비참하게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15세 때부터 가족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38세 그는 일생의 갈림길에 도달했고 톨스토이의 저작들에게 영향을 받은 그는 돈을 벌고 소비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는 이 경박한 행위가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직장 그만두고 묵상의 삶을 수행하기 위해 영국 남서부의 연안에 있는 작은 마을 일플레콤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는 톨스토이의 가르침대로 자발적인 가난, 영적인 자기훈련, 그리고 단순한 삶이라는 자신의 이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말씀 속에 빛나는 지혜를 마음 깊이 새겼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고전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0년 동안 앨런은 묵상과 사색의 삶을 살았고 48세가 되자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앨런은 정말 미지의 사람이었고 명성에 의해 훼손당하지 않고 운명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살던 방법대로 죽었습니다. 이분의 작품은 후에 문학적으로 천재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제임스 알렌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너무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운명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면 인간은 행동의 실행자인 동시에 그 특성을 키워나가는 자이며 운명의 창조자이다. 내 행동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 행동을 실행해 옮겨 나감으로써 내면의 특성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변화된 내면에서 새로운 행동이 탄생하며 바로 그 행동의 끝에 운명,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 내 행동의 결과가 바로 내 내면적 특성이 걸어 나가야 할 운명인 것이다. 의지와 지성으로 감성과 욕구를 컨트롤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운명, 나아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 다스리기에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은 한마디로 마음, 정신의 과학입니다. 수많은 이론과 가설이 검증되고 사회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므로 그 공적을 인정받듯 마음을 다스리는 과학 역시 개인의 내면적 요소나 행동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셀프 컨트롤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지식과 인격도 뛰어나 사회와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과학자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 세상의 자연현상이 가진 힘을 연구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 나갑니다. 마음의 힘을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지혜를 쌓아가는 사람 또한 마음을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과학자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외부 세계의 다양한 현상에 자연과학이라는 불변의 법칙이 있듯 마음, 정신 세계에도 특유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험으로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마음 다스리기의 달인, 즉 셀프 컨트롤의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달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업적을 쌓고 사회적 공헌도를 인정받아야 비로소 권위 있는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과학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끈질긴 인내심을 갖고 마음에 몰두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셀프 컨트롤의 지혜를 몸으로 체득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달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셀프 컨트롤의 5단계. 1단계, 내면 관찰. 마음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관찰합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관찰 대상은 내 마음이고요. 관찰자는 나 자신입니다.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살피듯 내면을 관찰해보세요. 의식의 눈으로 마음의 아주 미묘한 움직임과 상태의 변화까지 주의 깊게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만족에 빠져 특정한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쾌락과 열광적인 흥분에 빠져드는 습관이 평소에 있었다면 그런 상태를 경계하며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감정과 생각에 잠기도록 해보세요. 이것이 셀프 컨트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모습을 그려보세요. 오로지 본능적인 힘과 본질적인 기질만 가지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그때의 나는 나를 억누르려는 분별력도 없을 뿐더러 과장하거나 꾸미는 재주도 전혀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내던져진 하나의 생물체라 해도 좋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환경에 처하게 되고 수많은 상황을 경험하며 오히려 그것들에 지배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상태로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나를 컨트롤하지 못했던 마음에 눈을 떠서 올바른 셀프 컨트롤을 이뤄나가야 할 때입니다. 2단계, 자기 분석. 내 기질과 성질을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분석하면서 나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우선 고통을 안겨다 주었던 마음 상태와 평화로움을 가져다 주었던 마음 상태로 분류해보세요. 다양한 마음 상태와 습관은 특정한 색채를 띤 행동으로 표출되며 내가 감당해야 할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음 상태와 행동이 야기한 결과는 절묘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가 한 인간에게 얼마나 중대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서서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분석은 나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마음의 움직임과 상태를 조사함으로써 나의 본질을 명확하게 밝혀가는 과정입니다. 3단계 조정.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듭니다. 관찰과 분석 단계를 거치며 나의 기질과 심적 경향에 대해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의 자극과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감정에 이르기까지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의식이라는 좀 더 성능이 뛰어난 도구를 준비해서 감추고 싶었던 마음의 오점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마음속의 나약함과 제멋대로인 기질 그리고 고매한 성품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른다는 것은 타인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을 파악하는 능력과도 직결이 됩니다. 이 단계쯤 되면 주변 사람이나 친분 있는 사람들을 통해 투영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과 마주하게 되면 실수를 열심히 변명한다던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나를 속인다던가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비하하지도, 자만심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불행을 과장하지 않으며 꾸밈 없는 내 모습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상태가 도달하면 셀프 컨트롤을 통해 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 의식, 사고나 생각이 상황이나 물질에 작용하는 법칙을 간파함으로써 바람직한 패턴, 긍정적 법칙에 마음을 맞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조정 단계는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농작물을 심기 전에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듯 마음속의 부정적인 내면 요소를 걸러내는 것, 바로 마음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그러고서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평온한 마음의 밭에 올곧은 행동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4단계 적응, 사고와 행동을 바른 궤도에 진입시킵니다. 고통과 기쁨, 불안과 평안, 슬픔과 환희, 마음과 정신이 바람직한 패턴에 맞춰 행동함으로써 내 사고와 행동을 조정한다는 작은 법칙을 깨닫고 나면 좀 더 커다란 법칙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법칙은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영원 불변하는 위대한 법칙입니다. 모든 사고와 행동이 이 법칙에 따라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궤도를 만듭니다. 이 법칙의 공정한 룰에 마음과 행동을 맞춰 나가보세요. 정상적인 궤도에 오른 사람은 일의 과정이나 방향성을 무시한 채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의에 근거한 법칙에 알맞은 사고로 행동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법칙에 있어 정의란 누군가의 판단이 올바르고 공정하다는 의미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시대와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불변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더 이상 악한 마음과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됩니다. 나와 환경을 멋지게 컨트롤하는 관리자가 됩니다. 정신 에너지를 무의미한 곳에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는 일에 발휘할 수 있습니다. 5단계 각성, 진실과 지혜와 동행합니다. 건강한 사고와 올바른 행동은 정신의 가치를 높이며 그 사람의 마음을 신성한 법칙의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신성한 법칙이라 함은 그것이 모든 사람이 맞닥뜨리는 상황과 문제의 원리로 개인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까지도 그 영향 아래 두기 때문입니다. 셀프 컨트롤 능력을 키워나가다 보면 진실한 지혜에 눈뜨게 됩니다. 셀프 컨트롤을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지식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지혜를 인생에서 찾아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도 본질적으로 변함없는 사고와 행동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할지라도 언제나 고귀한 사고와 세련된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에 관한 지식을 갈망했던 이유는 나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컨트롤함으로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5단계까지 완주한 후 행복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만족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겁니다. 5단계를 초월하는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지식과 지혜를 많은 사람과 나누고 공유하는 소중한 작업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익과 행복에만 머무르지 말고 내가 깨달은 지식과 지혜로 이루어낸 세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해 나가봅시다.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지금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풍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사고이고 또 그릇된 행동일까요?
일단 문제를 피하고 보자는 안이한 생각에 빠지고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손을 놓아버리므로 또 다른 고통을 맛보게 될 뿐입니다. 셀프 컨트롤 5단계를 완전히 체득한 사람은 그가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의 궤도에 맞춰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각과 올곧은 행동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로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겁니다. 올바르고 긍정적인 마음밭에 뿌리 내린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나 상황, 사람들을 판단할 때 단순히 기분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로지 올바른 방법과 정직한 길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후회할 일도 없게 됩니다. 마음이 거대한 자연 법칙을 따르기에 고통과 아픔을 맛보지 않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대저택에 어울리는 자재와 건축 방법.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건축합니다. 낡고 허름한 거처는 어느 한순간 비가 새거나 바람에 날려갈지도 모릅니다. 집을 짓는 자재들은 사고와 생각입니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 나약한 사고를 책임감 넘치는 사고로,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생각을 솔직하고 순수한 생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자재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나뿐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나면 진정한 장인 정신을 가진 기술자처럼 새롭게 나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다 보면 사회에 나가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소중히 간직되는 사람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나를 위해 견고하고 멋진 대저택을 짓지만 그 경험을 통해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더없이 고마운 협력자이자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정확한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효율성이 높고 생산력이 뛰어난 공정은 잘 살펴보면 정확하고 치밀한 생산 원리에 입각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은 원칙적이면서도 확고부동한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기본 원칙은 언제나 보편적이며 간단 명료합니다.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시공 방법이 아닌 정방형이나 원형 같은 단순한 수학적 원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원칙을 무시하면서 채 자리 잡히기도 전에 그 건물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생을 만들어가는 4가지 기본 원리의 작업이 있습니다. 좋은 사고와 생각을 자재로 견고한 마음의 집을 짓듯이 역경과 유혹에 회오리가 몰아쳐도 동요하지 않을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사수하고 도덕적 기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공정, 결백, 성실, 배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도덕적 기본 원칙 4가지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안전 궤도에 오르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인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딘가에서부터 일이 꼬이며 결국에 쓴맛을 보고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잃으며 나쁜 평판이 퍼져나가 애써 모은 재물을 놓치고 맙니다. 제가 한마디 거들자면 저희 아이가 지금 22살인데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내 거울이야. 그러니까 잘해야 돼.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당시엔 조그만 게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혼난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나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애한테 얘기하지만 말고 내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책을 읽고 신화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했습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진 않는가요? 누군가 때문에 초조하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친절해야만 합니다. 정직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먼저 정직해져야 합니다. 타인에게 베푼 만큼 자신에게 돌아오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원인과 결과, 바로 원인은 자신이고 결과는 주변 사람입니다. 그 활동을 영원히 지속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맑고 상냥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죠.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번뇌로 가득한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순한 마음으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불행과 더불어 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 많은 번뇌를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선의를 베풀고 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번뇌로 가득한 이 세상에 행복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일은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냥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행복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이 세상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상쾌하고 시원한 향기는 행복한 사람에게서 은은하게 퍼져나옵니다. 사랑이라는 씨앗을 주위에 뿌리면 많은 은혜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 은혜, 용서 등을 바라며 신에게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죠? 실제로는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가 신에게 용서를 구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목사는 놀랍게도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동정도 보이지 말라고 설교했습니다. 용서는 배려라는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통해 실현이 됩니다. 목사들 중에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툼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며 신에게 빌기만 하면 평화라는 은혜를 수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화를 내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이지 그들을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뿌린 것을 수확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이나 말, 행동에서 벗어나 친절함, 배려, 그리고 사랑하는 씨앗을 주위에 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많은 은혜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보여주는 단순하며 귀중한 교훈으로부터 확실히 배워야 합니다. 이 씨앗 뿌리기의 교훈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려면 먼저 베풀어라 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인생의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집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자신입니다. 마음을 배려와 상냥함, 순수함으로 채우면 그것이 자연스레 주위에 전해져 결국 같은 파장을 가진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 증오 등으로 마음을 채우면 결국 그와 똑같은 형태로 저주가 되어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마음에서 사욕을 내쫓고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를 누리지 못해도 영원까지 계속될 큰 명예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사욕으로 가득 채우면 아무리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한들 결코 진정한 행복은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위에 친구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 세상엔 수많은 고뇌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지금 우리의 사랑과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활력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어진다면 다른 모든 것은 그 빛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격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도 부서지지 않고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내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한탄하는 것은 이젠 그만두세요. 타인이 잘못한 일에 대해 불평하거나 사람들과 다투는 일은 그만두세요. 그리고 내가 저지른 실수와 내 단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세요. 타인이 정직해지길 바란다면 우선 내가 먼저 정직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고뇌에서 해방시키고 싶다면 우선 나부터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정과 환경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선 내가 행복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변한다면 주위의 많은 것들도 변합니다. 인생에는 그 어떤 우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은 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의 결과임에 틀림없습니다. 스스로 환경과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결국 나의 내면이 내 인생을 만드는 거니까요. 오늘 제임스 알렌의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였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본 소중한 이너북의 책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